요즘 참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특히 식용유, 돼지고기, 감자 등 국민 생활이 밀접한 식료품 물가가 크게 상승해 소비자 체감 물가가 더욱 높습니다. 올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로 IMF 때인 1998년 11월 6.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은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참담한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즉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 최악의 상황에 동시에 직면하는 것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을 경제학적으로 주창한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1970년대 당시는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뒷받침하면 모두에게 이롭다는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갑에 돈이 생기면 소비가 늘고 그것이 기업 활동을 돕는다는 거죠. 하지만 프리드먼은 케인즈 방식은 물가만 올리고 경기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970년대 원유 공급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자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었고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푼 달러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폭등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나타났죠. 이런 암울한 상황이 21세기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니 걱정이 많은 겁니다. 이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공급 쇼크입니다. 전쟁 등으로 원유 같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치솟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현 상황에서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경기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풀린 돈은 물가를 끌어올렸죠. 최근 한국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이유도 정부가 돈을 풀어 돈이 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로나19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가 잇따르면서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느린 성장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으니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가 부진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급등하는데 경기가 침체해 실업률은 높아지니 경제 생활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 활동이 위축된 기업은 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서민들은 손에 들어오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체감 물가는 오르니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일이 없는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를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70년대 말 미국과 영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썼던 방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이들 나라는 금리, 즉 돈에 대한 이자율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 돈 많은 이들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 정책은 성공했죠. 세계은행은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와 식품 가격 인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죠.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맞게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터널로 진입한 세계 경제, 언제쯤 밝은 출구를 찾게 될까요?